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극일 극중은 해도 혐일 혐중은 하지 맙시다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내부에서 혐오의 정서가 너무나 커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남녀, 세대, 이념, 빈부, 지역까지 정말 왜 이렇게 혐오의 정서가 온 사회를 뒤덮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이나 학교, 직장에 가면 모두가 잘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갑자기 서로를 미워하고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가 혐오로 뒤덮인 사회처럼 보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터넷이 만든 사회적 착시입니다. 과거 SNS가 없던 사회에는 어떤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말하는 수단밖에는 없었죠. 하지만 현재는 어떤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 모두가 그것도 실시간으로 알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실시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현재가 더 떠들썩하고 엄청난 이슈인 양 부풀어지기까지 합니다.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 욕을 하며 잡혀가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 청와대 게시판에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게시글이 서슴지 않고 올라오기도 합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사회의 혐오 정서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실제 직장, 학교 아니면 이웃끼리 이 혐오 이슈를 가지고 싸운 적이 있었나요? 저는 유감스럽게도 단 한 번도 이 이슈를 인터넷 공간 외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 이슈가 사회적으로 표면화되고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가끔 영상을 올리면 정말 비정상적인 댓글이 달리곤 합니다. 페미니스트는 안됩니다. 중국인은 안됩니다. 빨갱이는 안됩니다. 도대체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살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페미니스트에게 얼마나 고통을 받았나요? 살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중국인에게 얼마나 심한 공경을 당해봤나요? 물론 현실에서 말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말고. 실제 없는 공격을 받고 저들은 무조건 배척해야 하는 세력이다. 물론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무서운 공격을 가했다면 저들을 배척해야 마땅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저들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페미니스트를 태어나서 저는 솔직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성은 평등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들어봤지만 저 주장을 현실로 옮겨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TV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은 봤지만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인, 우리나라에는 연변의 조선족을 포함해서 엄청난 중국 국적의 중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로 일하거나 아니면 결혼 이주자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 중국인을 만나지만 저에게 동북공정이나 한국에 대한 나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죠. 중국인들끼리는 말할지 모르나 앞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중국인으로부터 이런 역사적 모욕이나 폭행을 직접적으로 당해본 적 있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위에서 빨갱이를 본 적이 있나요? 그럼 당장 112에 간첩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야당을 비판하거나 정부의 대책을 옹호하면 빨갱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저도 빨갱이일까요? 실체가 없는 모호성을 엄청나게 부풀려서 말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가 혐오의 장이 되어야 하고 경제는 폭망해야 하고 중국 공산당과 북한 빨갱이의 공산화되었으면 하는 희망 세력이 있는 것이죠. 이유는 이것입니다. 혐오를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챙기고 혐오를 부추기는 영상을 만들어 혐오 코인을 얻으려는 자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에서 작전 세력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식의 이슈를 만들고 쩐주가 그 주식을 엄청나게 사서 주가를 올리고 개미 투자자들이 속아서 그 주식을 더 올리게 되면 그 정점에서 팔고 빠지는 그런 세력. 우리 사회 혐오 세력 또한 같은 수법을 사용합니다. 일단 작은 사건을 크게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 대중들에게 퍼뜨리고 그것에 분노를 모아서 하나의 세력을 만듭니다. 결국 이 분노를 모으는 세력이 바로 주식에서 말하는 작전 세력과 같은 것입니다. 분노와 혐오는 이 분노의 세력에 맡기고 정치적 이득과 혐오 코인은 자신들이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력은 우리 사회 여러 곳에 존재합니다.
언론이 정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레거시 미디어라 불리는 세력, 검찰의 기소권을 독점 이용해서 정치계, 언론계, 경제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세력, 온갖 선동과 가짜뉴스를 만들어 책임도 지지 않고 이슈에 대한 코인만 획득하는 수구 구구 유튜버 세력. 청소년들은 엄청나게 순진합니다. 또 6.25 전쟁을 겪은 학식이 부족한 어르신들은 공산당 빨갱이라는 말만 들으면 경기를 합니다. 왜? 보고 느꼈고 평생 독재 정권에서 그것만 듣고 살아온 사람들이니까요. 과거 초등학교 때 또리 장군이라는 반공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북한군을 늑대로, 김일성을 슈퍼돼지로 만들어놨죠.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학생들은 북한에 대한 인상이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의 진위를 따지는데 가장 확실한 한마디는 그거 TV에 나왔어. 이 말 한마디면 진실공방은 끝이 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미디어는 반만 믿고 반은 믿지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은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이나 모두 공감을 할 것입니다. 2021년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고 어엿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있고 코로나 팬데믹도 한국인들의 협조에 의해서 그나마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잘 견디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1980년대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몰락이 되었고 중국이나 베트남은 공산주의 탈을 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하는 독재국가일 뿐입니다. 공산당 빨갱이 타령은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를 흔들기에는 이미 흘러간 유행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자유민주주의 세계도 아니고 자국 우선주의의 세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선 미국도 중국과 손잡을 때도 있었지만 이젠 미국은 중국이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되었기에 중국을 견제하는 것 뿐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념을 이용할 뿐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모두 미국의 속내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는 아직도 1900년 초기 정신에 머물러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다 지나간 빨갱이 타령을 하고 미국과 일본이 최고라고 하는 옛날 조선시대 중국에 4대하듯 미국과 일본에 무조건 고개를 조아리는 세력도 존재합니다. 남녀 성평등은 100년 전 여성들도 투표권을 달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페미니스트는 존재했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페미니스트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 페미니스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 세력과 극우 유튜브 세력뿐입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던 세력들이 정부를 향해 돌을 던질 때는 그들의 목숨까지 걸며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독재 정권에 저항했던 그때 우리들은 그들을 공산당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그들 덕분에 대통령 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지만 자신들의 자유를 누가 찾아준 것인지도 모르고 그들을 공산당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부대에 현재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력은 무엇이라고 불리울까요? 친일 수구 세력? 혐오 세력? 어쨌든 치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청소년이 있다면 기성세대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역사 정치는 절대 유튜브로 배우지 마시고 학교 역사 시간에 졸지 마시고 역사만큼은 학교에서 제대로 배웁시다. 혐오의 정서는 혐오를 낳을 뿐이고 당신의 혐오에 대한 분노는 가짜 뉴스를 살찌우는 역할밖에 안 되며 SNS에 벌어지는 혐오의 정서를 과대포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본 극우가 혐한을 한다고 우리가 똑같이 혐의를 하지 말고 중국 국수주의자들이 혐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혐중을 하지 말고 우리는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를 이용해서 긍정적 에너지만 세계에 보여주면 미래의 역사는 모두 우리의 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편들은 혐일, 혐중이 아니라 극일, 극중 세력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